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이제 2단원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권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구름의 발생 원리, 기압과 바람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날씨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 시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 이미 학습하였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에 위치하고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를 나타낸다고 배웠죠. 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 걸까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무조건 비가 오는 걸까요? 특징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쉽지 않지만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압과 날씨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해 볼 텐데요.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날씨를 비교하고 설명해 보도록 하죠. 또한 온대성 저기압을 통해 날씨의 변화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날씨는 어떻게 다를까요? 고기압의 중심 부분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고 했죠. 기압이 높기 때문에 공기들이 모이게 되고 그로 인해 하강 기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하강 기류는 구름의 생성을 방해하게 되죠. 즉 날씨가 맑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기압의 중심 부분에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작죠. 기압이 작기 때문에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게 될 때 기압은 작아지게 되고 그 결과 구름이 생성이 되죠. 이 구름은 기상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먼저 앞에서 배웠던 고기압과 저기압을 다시 표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압은 줄여서 H라고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통 표시한다고 했었죠. 반면에 저기압은 L이라고 표시하기도 한다고 했죠. 파란색으로 많이 표시하게 됩니다. 우선 고기압과 저기압 용어를 정의하면요.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을 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포인트는 주변입니다. 절대적인 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라고 얘기했었죠. 참고로 1기압은 1013 헥토 파스칼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값을 가지고 있지만 고기압과 저기압에는 절대적인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었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거운 공기가 모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라고 했었고요. 저기압은 공기양이 적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 가벼워져서 위쪽으로 상승하게 된다고 했었죠. 이때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서 기압이 작아지게 되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온도가 낮아진 결과 이슬점에 도달하여 구름이 생성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계속해서 고기압은 구름이 없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강 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었고요. 저기압은 구름이 생성이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 바람이 불어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불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잠깐 옆에 보도록 하죠. 우선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의 경우는 주변으로 공기가 이렇게 빠져 나가게 되고요. 저기압의 경우는요, 불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불어 나가고, 불어 들어오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을 통해서 바람의 방향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고기압의 경우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요. 똑바로 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휘어져서 부러져 나가게 되고요. 저기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반구에서의 저기압과 고기압을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은 하강 기류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림과 같이 시계 방향으로 꺾여져서 바람이 불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강 기류에 의해서 구름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저기압의 경우는요,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 결과 구름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저기압에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림과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꺾여져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기압과 저기압 그냥 불어나가고 불어오면 될 것 같은데 왜 시계 방향으로 꺾여져 나가게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꺾여져 들어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따뜻한 적도 부근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되겠고, 추운 극지방에는 하강 기류가 발생해서 이러한 커다란 대순환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구는 자전하고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돌게 되는 건데요. 극지방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안 적도지방에서도 하루에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단순히 이동거리를 따지게 된다면 극지방에서는 제자리를 한 바퀴 돌게 되는 것이고요. 적도지방에서는 이만큼을 돌아야지 됩니다. 참고로 지구 반지름의 길이는 6,400km였죠. 둘레의 길은 거기다가 2파이 값을 곱하시면 될 겁니다. 엄청 많이 가야 되는 것이죠. 적도지방에서는 자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엄청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람이 적도지방에서 극지방으로 분다고 합시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바람이 불 때 지금 보는 것처럼 같은 경도상에 똑같이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밑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바람이 이동하는 동안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인데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저위도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고위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출발 지점의 속도가 도착 지점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꺾여져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극지방에서 적도지방으로 바람이 분다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출발점의 속도랑 도착점의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출발점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마치 뒤로 꺾여져 나가는 것처럼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힘을 좀 어려운 말로 전향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바람이 똑바로 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꺾여져 불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기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고기압은 바람이 불어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옆에 그림에서와 같이 밑에서 위로 불어져 나가는 바람은 이런 식으로 꺾여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부는 바람은 이렇게 왼쪽으로 꺾여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리게 되면은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의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 나가게 된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압을 보도록 합시다.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져 들어온다고 했죠. 이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압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는데요. 다만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기압에서는 불어 들어오는 방향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각각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실제 부는 바람을 이렇게 표시했었는데요. 사회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무역풍이 불죠. 무역풍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불고 있습니다. 위도 30도에서 60도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불고 있죠. 우리는 이 부분을 주로 볼 겁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이죠. 그림에 위치하는 우리나라를 찾아보시면요,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한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날씨의 변화 역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비가 온다, 인천에서 눈이 온다 하면은 곧 조금 있다가 몇 시간 후에는 서울에도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대순환이 일어나야 되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대기가 순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히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도지방에는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극지방에는 하강기류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러한 대순환이 있어야지 됩니다. 위쪽에서는 상승한 공기가 순환하게 되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게 돼야 되는 것인데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이 중간에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상승한 공기는 이동하고 하강하고 다시 이동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표 부근에서는 이 공기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바로 무역풍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하강한 공기가 이동해서 또 상승하고 이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극지방에서는 마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고기압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적도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승기류에 의해서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기압이 순환해서 옆으로 가서 올라가게 되는 모습, 공기가 상승하게 되죠. 공기가 상승한다, 마치 저기압과 같은 모습이 되겠고요. 이 중간에 있는 기단은 고위도에서는 상승, 저위도에서는 하강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을 페레 순환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가시면 또 배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죠. 마치 저기압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고기압과 같이 하강기류가 형성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쪽 구간입니다. 이 구간인데요, 자, 이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위쪽에 찬 공기와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서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은 전선이 형성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오늘 배우는 이 부분에서 한대 전선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뒤에서 등장하게 된 온대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중위도 지방에서 북쪽의 차가운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온대 저기압은 북반구 중위도 지방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북반구의 경우에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편서풍의 영향 때문이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 바로 이 온대 저기압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반구도 궁금할 수 있겠죠? 남반구는 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날씨의 변화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고등학교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해를 돕고자 제가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전선을 만들게 됩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가려고 했었고요,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동하는 방향이 이렇게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위쪽에서는 극동풍이 불게 되고요, 아래쪽에는
편서풍이 불게 됩니다. 이러면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를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넘는 구간을 우리는 온난전선이라고 배웠었고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곳을 우리는 한냉전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층운형 구름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는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뒤에서 몰려오는 찬 공기가 드디어 따뜻한 공기를 따라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겹치는 부분은 늘어나게 돼서 마침내 소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대저기압은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교과서에서는 온대저기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구름이 없죠? 우리 저기압이라고 하면 무조건 구름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선을 봤을 때 온난전선의 앞부분과 한냉전선의 뒷부분에 주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압 중심부에도 이런 식으로 구름이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따뜻한 기단이 이동하는 이 부분에서는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저기압은 보통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면서 날씨의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보시면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층운형 구름이 형성되어 있고 비가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죠. 넓은 지역에 가랑비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랑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따뜻한 기단이 있고 구름이 없는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잠시 후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에서 밀려 올라가게 되면서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고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날씨의 변화를 따졌을 때 처음에는 보슬비가 오다가 맑은 하늘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소나기가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기온을 따져보게 된다면요. 우선 찬 공기가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저온의 상태에서 온도가 따뜻한 맑은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따뜻한 공기가 지나니까요. 그래서 온난해졌다가 다시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씨의 변화를 시간대별로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한냉전선이 통과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간대별로는 1, 2, 3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선 구름의 모습을 시간대별로 보게 된다면은 첫 번째 층운형 구름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두 번째 구름은 거의 없어지게 되고요. 세 번째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날씨를 보게 된다면은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오다가 두 번째 맑은 하늘을 보이게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소나기성 비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온난전선이 접근하게 됩니다. 온난전선이 접근하게 되면 기온이 낮아지죠. 우선 온난전선이 접근하면 기온이 낮아졌다가 따뜻한 공기가 지나면서 기온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찬 공기가 접근하면서 기온이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풍향을 따져보시면요.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으로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보시면 저기압의 경우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은요, 이쪽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인 온난전선의 앞부분에서는 남동풍이 불게 되고요. 두 번째 구간인 따뜻한 공기가 불어오는 기단 쪽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찬 공기가 몰려오는 이 구간에서는 북서풍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시간대별로 1, 2, 3으로 정리되고 있네요. 자,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면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기압 중심에서 날씨가 흐린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있다고 했죠. 그로 인해서 구름이 생성되니까 날씨가 흐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게 있네요. 저기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날씨가 계속 흐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충은형 구름이 형성된 다음에 충은형 구름이 지난 후에는 맑은 날씨가 잠시 이어지다가 곧이어 저군형 구름이 몰려올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대 저기압의 남서쪽과 남동쪽에는 각각 어떤 전선이 나타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남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압의 이쪽 부분을 얘기하게 되고요. 남동쪽은 이쪽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 저기압은 앞쪽에는 무조건 온난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온난전선, 뒤쪽에서는요, 한냉전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위쪽에 찬 공기와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형성이 된 게 온대성 저기압이 됩니다. 이 따뜻한 공기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었고요. 편서풍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위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는 극동풍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선이 만들어지는 게 밑에 있는 온대성 저기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에는 반드시 온난전선, 왼쪽에는 한냉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의 종류와 강수의 특징을 설명해보자 되어 있네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우선 한냉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찬 공기가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전선이라고 했습니다. 저기압의 왼쪽 부분이었죠. 이 경우에는 찬 공기가 이렇게 몰려오면서 구름이 위쪽으로 상승하여 올라가게 된다.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저군형 구름에 의해서 소나기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저군형 구름, 전선지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온난전선은 저기압의 오른쪽 부분에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 이유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타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로 인해서 넓은 지역에 보슬비가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로 온대성 저기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식으로 날씨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차근차근 짚어보시면 내용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중간 과정을 뛰어넘게 된다면 결국엔 외울 수밖에 없겠죠. 조금 힘들겠지만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보시면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기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